안녕하세요. 모니카의 글로벌 세일즈 흥신소 그 1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뉴욕 출장을 6월 말에 갔다 온 이후로 좀 약간 기분이 안 좋고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래서 영상을 1일 영상을 해서 열심히 올리려고 했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부러 제가 수영을 끊었어요. 그래서 7월 10일부터 수영을 끊어가지고서는 수영을 이제 매일같이 다니려고 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수영을 좀 쉬어서 영상을 촬영하고 출근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요즘 이베이 셀러를 하면서 느꼈던 그런 소외라던가 이런 걸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회사의 어떤 이베이 계정을 관리를 한지 한 2월에서 3월에 초에 오픈했으니까 지금 한 4달 정도 지났는데, 가장 큰 문제는 생각보다 이게 매출이 많이 나질 않아요. 제가 전에 이제 모바일 액세서리 같은 제품 경우에는 하루에 많게는 10개, 주말에는 20개, 초반서부터 되게 잘 팔려서 3개월간 이제 3개월 공항에는 탑셀러가 됐고,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장을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제 제가 지금 파는 제품이 이제 스마트펜이나 노트북, 디지털 노트북 같은 제품들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판매가 잘 되고 있지 않아요. 하루에 제가 굉장히 신경 쓸 땐 하루에 리스팅이 3개, 4개, 안 팔릴 때는 하나, 아예 안 팔린 날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이 계정을 살리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마존이랑 비교했을 때도 이제 아마존도 제가 이제 계정 관리하는데,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아마존이 월등히 많이 팔려요. 좀 같은 제품이 한 네다섯 배 정도, 하나의 품목이 이베이에서 하루에 하나 팔릴 때 아마존에서 네다섯 개가 팔리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이제 지난 한 4월, 5월 그때쯤에는 그런 SNS 활동에 많이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베이 같은 거에 이제 상품 리스팅이라는 걸 입찰을 하면은, 아시겠지만 입찰은 그 기존 제품의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내놔서 어떤 광고 효과를 유발하는 그런 이베이의 판매 리스팅 중에 하나인데, 입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 히스토리를 설명해 드리면, 안 팔리니까 처음에 가격을 굉장히 이제 낮게 세팅을 했어요. 낮게 세팅을 해서, 예를 들면 100불짜리 물건을 50불짜리 50불에서 60불까지 어떤 입찰 구간 설정해 놓고, 그리고 그게 팔리면은 조금씩 이제 입찰 가격을 올리는 식으로 전략을 세워서, 처음엔 정말 경쟁자가 안 붙다가 입찰이 이제 한참 잘 될 때는 경쟁자가 7명, 8명까지 붙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조금씩 올렸는데, 그때 이제 제가 SNS,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 같은 걸 이제 붙이니까는 초반에 이제 아예 클릭 수가 없던 게 클릭 수가 좀 상승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인스타 같은 광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어떤 연령이라던가 지역이라던가 그런 어떤 타깃 광고 그룹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역이라던가 설정을 해서 보면은, 아무래도 클릭이라던가 트랩 노출 횟수가 높기 때문에 그런 홍보 효과는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이제 SNS 마케팅이라던가 그런 광고의 어떤 비행 집행을 한 100불에서 200불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초반에는 그렇게 광고를 붙여가지고서는 좀 트래픽이 높아져서 괜찮다 싶어서 안 했더니, 또 이제 또 요새는 잘 판매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되게 고민이에요. 이걸 또 어떻게 끌어올릴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요새 그래서 제가 또 온라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구글 SEO는 이제 자사몰과 연결을 하고, 이베이는 이베이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이고, 아마존은 또 아마존 브랜드샵도 등록을 해야 되고, 여러 이제 펜딩된 일들이 많아서, 사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끝내고 싶고, 또 매출을 올려야 되겠죠. 이게 저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베이가 참 장점이 많은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객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착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제품이다 하더라도 그런 요새는 리뷰 마케팅이 되게 유행인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리뷰를 굉장히 정말 크리틱하게 남깁니다. 아마존 리뷰 같은 경우에는 제품 써보고 진짜 디테일하게 그리고 기술적인 것까지 다 남기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내가 지금 샀는데 이거 써보고 지금 이렇다. 이 제품 내가 한 달 써보고 다시 리뷰를 남기다 해서 리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크리티컬한데 이베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이베이도 물론 리뷰 시스템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아마존에 비하면 그게 좀 약하고 이베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셀러의 그 홈페이지에 어떤 그 피드백을 남길 수 있어요. 포지티브 피드백이나 네거티브 피드백을 남길 수 있는데 뭐 웬만해서는 이제 어떤 제품 배송이 좋다, 제품이 좋다, 셀러랑 아주 거래하기 편하다라는 그런 포지티브 그런 피드백들을 굉장히 잘 올려줘요. 그래서 그게 또 이베이 그 유저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참 현업에서 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 또 세상과 트렌드가 많이 바뀌잖아요. 계속 공부를 하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더 해야 되고 이 맞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참 저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새 이베이, 아마존 등 그 글로벌 플랫폼 판매를 하면서 하게 된 그런 제 현실의 상황을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그 온라인 SNS라던가 SEO 등의 마케팅 활동을 하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고, 이베이의 어떤 입찰의 장점, 그리고 광고비를 쓰지 않는 이베이 플랫폼의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잘 보셨나요? 네.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안녕.